안녕하세요. 킹스맨입니다. 오늘은 더망고 사용법 제2탄 정책관리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환경 설정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환경 설정을 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정책관리를 세팅해주는 일입니다. 정책관리에 대한 세팅은 상단 탭에서 봤을 때 정책 생성 관리라는 탭에 들어가서 정책 관리라는 하위 메뉴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정책 관리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을 설정하는 상단부, 그리고 각종 마켓 아이디, 사업자별 마켓 아이디를 설정하는 중단부, 그리고 각종 상세 페이지 템플릿과 상품 관리 정책을 세팅하는 하단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부분을 세팅을 해야 정확한 더망고 세팅이 끝나게 되고, 이 세 가지 부분이 하나의 세트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소싱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와 타오바오를 예를 들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때 항상 두 가지의 정책 스타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요. 짧게 말해서 알리 스타일의 정책과 타오바오 스타일의 정책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먼저 알리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초에 아무것도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요 기본 설정 값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 기본 설정 값을 선택 설정 복사 등록을 눌러서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이 복사본의 이름을, 정책명을 정책을 적용할 사업자명으로 바꿔주시고, 뒤에는 소싱 사이트, 알리,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명은 사업자명 그리고 소싱 사이트,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을 건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 국제 운송료는 0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쇼핑몰의 경우에는 국내 배송비랑 해외 배송비가 모두 원가에 포함돼서 수집되기 때문에 굳이 국제 운송료를 세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다 포함돼서 수집되어 옵니다. 또 마진율, 마진 금액 부분은 상품 가격별 범위 마진 설정이라는 기능을 활성화시키신 다음에 기준통화를 잡으시고 기준통화 범위를 설정하신 뒤에 옆에 각각의 마진율을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 세팅해 놓은 이 값은 약 최소 마진율 25%부터 시작해서 30% 정도까지의 마진을 볼 수 있는 마진 세팅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값이 뭐 30%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제 판매가 대비 마진을 계산을 했을 때 마진율이 30% 정도 나오게 하려면 여기가 한 70% 정도 잡혀 있어야 30% 마진율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마진율이라는 거는 판매가 대비 부가세를 제외하고 나한테 마진이 얼마가 남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마진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최소 마진 금액은 뭐 5,000원 이런 식으로 잡아 놓으시면 너무 싼 제품을 수집할 때 마진이 적게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마진 금액은 5,000원 정도 잡아 놓으시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내려오시면 마켓 정책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저는 이제 중단부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중단부에서는 각 마켓별로 내가 아이디를 세팅해주는 곳이 나올 거고요. 글로벌 판매자인지, 마켓 수수료율 몇 %인지, 발송 정책은 뭘로 할 건지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세팅을 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 설정에서 세팅한 마켓에 대해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정책 설정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지금은 여기 안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아이디를 선택하는 드랍박스가 보이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사업자 1에 해당하는 옥션 아이디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로벌 판매자 해주시고, 과세 구분의 과세, 옥션 2.0 수수료율 15%, 이 15%는 실제로 마켓에서 제공하는 수수료, 카테고리 수수료 중에 가장 좀 큰 값을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 잡았고요. 그리고 발송 정책은 발송 정책 정보 가져오기를 누르게 되면 환경 설정에 세팅해 놓은 아이디의 판매자 센터에 내가 세팅해 놓은 발송 정책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해외 발송이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출하지 선택은 내 출하지 세팅해 놓은 거, 판매자 정보에 세팅해 놓은 게 가져오게 될 거고요. 반품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만원 잡아 놓으시고, 교환 택배사는 CJ, AS는 해외 배송으로 AS 불가합니다. 원산지는 수입산, ETC, 기타 국가,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으시고, 카테고리 매핑 사용은 체크박스를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템플릿은 여기서 잡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밑에 부분 상품 정보 세부 설정, 여기를 이제 하단부라고 제가 부른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상세 페이지 템플릿과 상품명 관리, 이거는 지금은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리 스타일의 정책을 하나를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션 아이디를 세팅해야 저장이 이루어지고요. 모든 것이 이상이 없어야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만약에 저장을 눌렀는데 아까 여기처럼 이렇게 대상 아이디를 선택하세요, 또는 뭔가 오류 메시지가 뜬다, 그럼 뭔가가 여기 중단부 부분에서 잘못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런 게 세팅 값이 안 적혀 있거나 발송 정책을 안 불러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꼼꼼하게 체크해서 다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정책을 잘못 세팅을 해놓으면 내가 나중에 마켓에 상품을 발송할 때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오류는 거의 한 8할 정도는 정책에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내가 정책 관리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를 가장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거기에서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는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알리스타일은 이렇게 이제 정책을 세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타오바오라는 사이트를 세팅을 할 때는 알리 정책을 복사 등록을 하나 눌러주세요. 복사 등록을 누르신 다음에 알리 부분만 타오바오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팅해서 이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지금 방금 제가 마진율, 마진금액 이 부분을 닫았어요. 이 부분을 닫은 이유는 여기서 마진을 세팅해 주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마진 세팅을 안 했는데 그럼 우리는 마진을 어디서 먹이냐, 그거는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위에 상단부 부분 먼저 이제 하고 넘어가면 다른 거는 크게 없고요. 뭐 최소 마진 금액도 얘는 잡아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할인율도 뭐 00, 개별 서비스 N 이런 거 다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관부가세 적용 같은 경우에는 N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내가 고객 대신해서 관부가세를 대납해 줄 거다 라고 하면 Y로 바꾸시고, 상품 가격이 미화 150불 넘으면 관세 뭐 13%와 부가세 10% 계산한다. 근데 보통 13%는 가방이나 신발류만 13%고 그 외의 카테고리는 거의 8%가 부과되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냥 번거로워요. 지금도 막 뭐 가방 신발류는 13%, 그 외의 거는 8%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대납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N으로 해서 고객이 납부하는 거를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더 편하다고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우리 마진 세팅을 아직 안 했어요. 알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범위별로 이제 마진을 세팅해 줬는데, 지금 타오바오는 어디서 해주냐, 여기 보이는 이 수수료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켓 수수료율 부분에서 마진을 세팅해 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몇 퍼센트를 세팅을 해야 내가 몇 퍼센트를 먹냐의 값이 궁금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 계산기를 만들어 놓고, 자, 이런 마진율 계산기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20% 마진일 때는 정책 세팅을 몇 퍼센트로 해놔야 되는지 각 마켓별로 계산을 미리 해놓은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을 한 다음에 요 값을 이제 여기다 하나씩 입력을 해줍니다. 만약에 내가 20% 마진을 먹겠다, 그럼 여기는 60%로 세팅해야 되고, 이런 값들이 다 정해져 있고 저는 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왜 타오바오는 중단부에서 세팅을 하고 알리 같은 경우에는 왜 위에서 가격 범위별로 세팅을 해주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알리와 타오바오의 차이를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집되는 가격에 국제 배송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타오바오 같은 사이트는 수집되는 가격에 국제 배송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만약에 타오바오를 하는데 알리처럼 요 위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했다, 그러면 마진율이 다 틀어집니다. 왜냐면 위에서 잡는 마진율은 원가에 대한 마진율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배송비를 포함을 안 한 타오바오 수집된 상품 가격에 대한 마진 설정인 거지, 알리처럼 국제 배송비까지 포함된 가격에 대한 마진 설정이 아니라는 거죠. 타오바오는 배대지를 통해서 제품을 배송받게 되고 배대지에서 배송비를 책정합니다. 배송비는 상품에 따라서 각각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원가에 대해서만 범위별 마진을 설정해 놨다면 국제 배송비의 증가, 감소에 따라 마진율도 같이 흔들리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상품 가격, 내 매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제품 원가에다가 국제 배송비까지 포함한 게 사실상 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 원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망고에서 세팅하는 상단부의 마진율이라는 것은 국제 배송비를 포함을 안 한 제품 원가에다가 마진율을 거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제 배송비가 올라감에 따라 내가 여기서 아무리 30%에 맞춰서 세팅을 해놨다 하더라도 국제 배송비가 올라가면 내 마진율이 떨어지고 국제 배송비가 내려가면 내 마진율이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면서 내 마진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똑같이 범위별 마진을 세팅을 했다가 계속 마진을 계산을 해보는데 막 30%가 안 나고 10%가 나고 막 5%가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마진율이라는 거는 제품 원가에 대해서만 계산되는 마진율이었고, 국제 배송비에도 내 마진이 흔들리지 않게 가격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마켓 수수료율의 마진을 잡아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진율 계산기를 만들었고, 마켓 수수료율을 몇 퍼센트 세팅했을 때 마진율 몇 퍼센트가 나오냐, 요 부분에 대한 것을 통계값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렇게 만들어 놔서 이 마켓 수수료율에다가 그 값을 입력을 해 놓으면 국제 배송비가 얼마가 됐던 간에 마진율은 유지되는 구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타오바오 같은 사이트는 원가를 제대로 책정해서 내 마진을 잡으려면 수수료율 값에다가 마진을 엎어서 해 놓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제가 구구절절 굉장히 길게 말을 했는데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저 타오바오라는 사이트는 수수료율에다가 마진을 엎는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소싱 사이트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알리 스타일의 소싱 사이트로 붙여서 한다 그러면 알리의 정책을 복사해서 사용하시고, 내가 배대지를 거쳐서 들어오는 그런 사이트를 내가 소싱 사이트로 연결한다 그러면은 타오바오 스타일의 정책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고 정책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는 이 부분이 우리의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더망고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건데, 이런 구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세팅을 해가지고 쓰다 보면 내 마진이 진짜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내가 설정한 마진이, 이런 것도 파악 못하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알리 스타일과 타오바오 스타일의 정책을 정확히 세팅을 하셔서 역마진 보는 일 없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두 가지 알리와 타오바오 스타일의 정책을 세팅을 하시면 기본적인 정책은 세팅을 하실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럼 제가 아까 추후에 설명한다고 했었던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이 상세 페이지 템플릿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알리 정책에서의 상세 페이지 템플릿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상세 페이지 템플릿에는 상세 페이지 템플릿이라는 거를 또 만들어 가지고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상세 페이지 템플릿 관리를 누르면 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 제가 지금 중국이라는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놨죠. 이거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기본 템플릿을 복사해서 복사 등록해서 만든 템플릿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상단에 빈칸이 하나 있고 하단부에 또 빈칸이 하나 있고 중간에는 HTML 코드로 이루어진 뭔가 복잡한 이런 영어 문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제가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면, 위아래로는 내가 만든 상단 공지와 하단 공지를 주소화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소화라는 거는 뭐냐면 이미지 호스팅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미지 호스팅은 이제 내가 어떤 사진을 업로드해서 주소로 그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쓸 수 있는 뭐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트팻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이 제트팻이라는 사이트에다가 내가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HTML 코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주소를 요 위아래로 넣어주시면 각각의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우니까 한번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중간에 있는 이 코드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요 굿즈 비디오라는 중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소싱 사이트에 있는 동영상을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동영상이 있는 사이트는 가져오고 없는 사이트는 안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 굿즈 데스크립션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상품의 상세 설명 부분을 가져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 셋 부분은 상품의 썸네일, 상품 페이지에 있는 썸네일과 옵션 이미지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굿즈 스펙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상품 페이지 안에 있는 상품의 그 스펙 부분을 가져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 사이트마다, 소싱 사이트마다 각각의 데스크립션과 셋, 이미지 셋, 스펙 부분은 달라져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을 끌고 오는지는 상품을 수집해 보시면 요 부분이 실제 상세 페이지에서는 어느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한번 수집을 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이거는 지금 조금 제가 바꿔 놓은 건데, 뭘 바꾼 거냐면 실제 상세 페이지 템플릿 보시면 기본 템플릿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중국 상세 페이지와 좀 다른 면은 요 이미지 셋 부분이 이미 굿즈 데스크립션 부분의 위쪽에 이제 올라가 있어요. 맨 처음 이제 초기화 상태일 때는. 근데 저는 이제 뭐 알리나 다른 이제 타오바오 같은 거 할 때 이 이미지 셋 부분을 이 굿즈 데스크립션 밑으로 내립니다. 조금 더 보이는 게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서 저는 저장을 했고요. 중국 상세 페이지는. 그래서 중국 상세 페이지는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된다. 자, 보세요. 굿즈 데스크립션 먼저 나오고 이미지 셋, 굿즈 스펙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두시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미지 보여주기 설정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메인 이미지와 옵션 이미지 모두 보여줍니다. 여기도 모두 보여줍니다. 모두 보여줍니다. 로 세팅을 해놓고, 밑에 부분에는 나열 방법은 이제 한 줄에 한 개씩 가운데 정렬에 30픽셀 정도로 좀 크게 해서 가독성을 좀 높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중국 상세 페이지가 완성이 되고요. 이제 타오바오라는 상세 페이지를 또 하나 더 만들어 주는데요. 요 타오바오 상세 페이지는 아까 중국 상세 페이지를 복사해서 만드시면 되고, 다른 점은 뭐냐, 이 밑에 보시면 지금 이미지 스펙 부분이 사라졌어요. 스펙 부분을 제가 아예 그냥 통으로 지워줬습니다. 그 이유는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펙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소재라든지 뭐 스펙이나 이런 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이제 고객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펙 부분은 그냥 통으로 코딩을 지워줬습니다. 지워주고 저장하면 타오바오의 상세 페이지 템플릿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 똑같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정책, 아까 내가 만들어 놓은 알리 정책과 타오바오 정책의 하단부 부분에 세팅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중국이라는 상세 페이지 템플릿으로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상품 옵션명 관리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 또한 옆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면 중국에 대한 상품 옵션명 정책을 세팅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상품명 치안 템플릿과 옵션명 치안 템플릿이라는 세팅해주는 부분인데요. 이 상품명 치안 템플릿이랑 옵션명 치안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구독해주시고 영상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완료했다고 남겨주시고 혜택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방법은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품명 치안 템플릿과 상품명 조합 정책 이 부분도 이렇게 세팅 잡아주시고, 상품명 중복 단어 필터링 체크해주시고, 옵션명 치안 템플릿 체크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치안 템플릿이라는 건 뭐냐면, 템플릿 관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치안 템플릿을 세팅할 수 있어요. 특정 문자나 글자들을 치환을 하고 싶은 경우, 그걸 없애주고 싶거나 또는 다른 단어로 바꿔주고 싶은 경우에 여기다가 세팅을 쭉 해두시면 그 단어가 수집되면서 동시에 치환까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품이나 옵션명을 가공해주는 소요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만 세팅해 놔도 가공에 들어가는 리소스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니까 세팅을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시고, 정책관리 페이지로 또 돌아와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만들고 돌아와서 바로 보면은 없어요. 근데 저장을 한번 누르고 다시 와서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리도 중국 그리고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타오바오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줬고, 상품명 관리 정책은 중국으로 똑같이 세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알리와 타오바오 두 가지 소싱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정책에 대한 설정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환경 설정과 정책 관리까지 세팅을 해주시면 이제 남은 일은 수집하고 제품을 마켓에 전송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또
또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를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